네, 이번에는 인구의 두 번째 파트, 인구 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인구 이동은 원래 살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움직임이 있는 걸 보고 인구 이동이라 부르겠죠. 어떤 지역이 좋아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현재 지역이 있기 싫어서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세계 인구부터 한번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세계 인구는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을까? 자, 인구 이동은 다른 장소로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현상인데, 요인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쪽이 좋아서 가는 경우와 지금 있는 쪽이 싫어서 떠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배출 요인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떠나는 요인이에요. 떠나는 요인. 좋지 않은 거죠. 네, 흡인 요인은 빨아당기는 거거든. 그래서 이 지역으로 들어오게 하는 요인이라서 좋은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장점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인구 이동의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출 요인이 있고 흡인 요인이 있는데, 배출 요인은 인구를 다른 지역으로 뭐 하는 거라고 적혀 있죠? 밀어내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좋지 않은 내용은 다 배출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낮은 임금, 열악한 주거 환경, 빈곤, 전쟁, 자연재해가 많으면 살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흡인 요인은 뭐냐면 빨아당기는 거니까 좋은 요인이에요. 인구를 끌어들여서 좋게 하는 거. 자, 그래서 높은 임금, 풍부한 일자리, 다양한 교육, 문화시설, 이런 좋은 거,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개 구분하는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구분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옆으로 가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유형부터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동을 하는 곳이 국제, 국내, 그러니까 해외로 가는 경우는 국제 이동, 국내에서 안에서 움직이면 국내 이동, 이렇게 구분하겠죠. 그래서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국제, 국내. 자, 그 다음에 왜 이동하는지 동기에 따라서 내가 가고 싶어서 가면 자발적 이동, 남이 시켜서 가거나 어쩔 수 없이 가면 강제적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머무는 기간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경우 영구적 이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범위, 동기, 기간에 따라서 구분을 해 두시고요. 다음, 이동 목적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돈 벌러 떠나는 것은 경제적 이동. 그 다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정치적 문제 때문에 떠나야 되는 거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는 정치적 이동. 자, 그 다음 종교적 이동은 내가 지금 믿는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허용을 해주지 않는다. 그럼 내 종교를 허용해주는 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동으로 정치, 경제, 종교적 이동도 이렇게 범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국제 이동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는 주로 어떤 유형이 많았는가 하면요. 신항로 개척 이후에 신대륙이 발견됐죠. 그래서 유럽인이 신대륙이었던 아메리카와 호주로 이동한 예시가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신항로 개척 이후에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로 떠났죠. 여기가 무슨 대륙이었다? 신대륙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이 노예로 아메리카로 강제 이동되었죠. 이게 대표적인 무슨적 이동이다, 강제적 이동이다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지도에 그래프로 나오면 또는 선으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국 청교도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로 떠나서 미국을 건설했죠. 그래서 이게 아메리카로 떠난 이동했던 내용이고, 요거는 무슨적 자유를 찾아서 종교적 자유를 찾았기 때문에 종교적 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런 예시가 있습니다. 자, 또 과거에 중국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로 이동해서 이제 돈을 벌려고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싱가포르나 베트남이나 이런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무슨 사회를 건설했었고, 화교 사회를 건설해서 중국인들이 동남아시아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았다 되어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주로 보니까 강제적 이동과 종교적 이동이 대표적인 예시로 또 보이고 있죠.
자, 최근에는 어떻게 이동을 많이 하는가? 경제적 이동을 엄청 많이 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이유가 정해져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별표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을 합니다. 잘 못 사는 나라에서 좀 잘 사는 나라로 떠나서 이민을 가서 돈을 벌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경제적 목적이 대부분이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최근에는 전쟁이나 난민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정치적 이동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민족 탄압, 내전 분쟁으로 인한 무슨 이동, 난민의 이동이 주로 또 한 종류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이동은 과거와 오늘날로 구분해서 어떤 이동인지에 대한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국내 이동을 볼 건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국내 이동이 아닙니다. 국제 국내 이동이에요. 자, 개발도상국 안에서 국내 이동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을까? 개발도상국에서는 우리나라의 1960년대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겠죠. 공업화, 산업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산업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떠나겠죠. 그래서 우리의 1960년대 모습이었던 이촌향도 현상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선진국에서는 이미 개발이 끝났잖아. 그래서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돈이 좀 많아. 그러니까 도시의 공기도 안 좋고 시설도 너무 오래돼서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새롭게 건물이 지어지고 새로운 건강이 좋고 복지가 좋은 도시 주변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영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역도시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서울에 많이 안 살고 서울 외곽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자, 오른쪽에 미국의 썬벨트 한번 볼까요? 자, 미국은 원래 북동부 지역 중심으로 인구가 성장했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북동부 지역으로 성장한 이유는 이 북동부 지역이 원래는 무슨 지역이었다? 공업 지역이었어요. 공업 지역. 이런 공업 지역에서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다가 이제는 미국이 잘 살잖아. 그래서 따뜻한 서부 지역이나 아니면 남부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우리는 요 라인을 보고 뭐라 부르냐? 우리는 요 라인을 보고 선벨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 남쪽으로 이동을 할까요?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쾌적한 환경. 과거에는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주로 이제 공업 지역에 많이 거주했는데, 지금은 이제 일자리하고 환경이 풍부한 지역인 남부 지역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미국 내 인구 이동이 설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로 한번 가볼 건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제 이동과 국내 이동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국제 이동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제강점기부터 우리나라는 역사가 있죠. 자,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나라에서 운동을 하기가 힘드니까 해외로 이동해서 독립운동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보시면 중국의 만주와 구소련 지역의 연해주 일대로 많이 이동한 사례가 있었을 거고, 자, 광복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겠죠. 해외 동포들이 귀국을 하는 예시가 또 있을 거고요. 1960년대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경제적인 이유로 미국과 독일 등지로 많이 이동을 했었습니다. 특히 우리 서독에 갔던 서독 광부들, 맞죠? 그 다음에 간호사 분들이 더 있었죠. 이거 영화에 나왔던 겁니다. 영화 그 국제시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음 70년대가 되면 석유, 오일 이제 붐이 일면서 우리가 서남아시아나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건설 기술자로 많이 이동을 했었습니다. 뭐 사우디나 이런 쪽이겠죠. 그래서 요 두 시대 때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무슨 벌이를 해왔다? 외화 벌이를 많이 해와서 현재 우리나라의 주춧돌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삶이 좋아지면서 유학이나 취업을 위주로 해외로 떠나기 시작했고,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이민을 또 가는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우리나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취업, 결혼 등을 위해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중국인이 51.7%로 제일 많아 보이고, 그 다음 베트남 이런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두 가지의 외국인 종류가 많은데 특히 국내 거주인 중에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가장 많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들면서 공장에 일할 사람이 많이 없고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하기 힘들어하는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직업이 있는데, 그런 직업 쪽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결혼 이주자들이 있죠. 결혼 이주자들로 인해서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내 이동을 볼까요? 네, 우리나라 국내 이동이 시험에 그래프로 많이 나옵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로. 자, 일제강점기에 마찬가지로 함경도 지방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때는 왜 이주를 했냐? 일자리가 광공업이 많았어요. 일제가 1930년대에 만든 그 공업 지역이 전부 다 우리나라의 북반구 지역, 그 북부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했었고요. 6.25 전쟁이 되면서 피난길을 많이 떠났죠. 그래서 남부 지방으로 대규모 이동한 또 그래프가 밑에 보이고요. 1960년대가 되면 뭐라고 했죠? 이촌향도 현상이 주도로 이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도시, 신흥공업도시, 우리 남동임의 공업지역 앞에서 배웠죠. 이런 지역으로 인구가 많이 몰리는 그래프를 찾으면 되고요. 다음 마지막 1990년대 이후가 되면 무슨 화가 일어난다? 역도시화가 일어난다고 했죠. 도시 인구가 주변 지역으로 나가는 현상, 역도시화 현상이 발생해서 촌락이 이제 사람들의 인구가 많아지는데, 대도시 주변이에요. 대도시 주변, 서울 주변의 경기도, 부산 주변의 김해시, 이런 지역으로 인구가 많이 몰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도시들을 여기 밑에 보면 신도시라고 불러놨죠. 자, 우리 자료 참고가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 그래프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1960년 이전까지는 정치적, 사회적 원인이 인구 이동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60년대 이후가 되면 산업화, 도시화 같은 경제 원인이 더 중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북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 북쪽 지역에 우리가 뭐가 많다고 했죠? 공업 지역이 많다고 했죠. 일제가 세웠던 공업시설. 그래서 첫 번째 북쪽으로 이동하는 그래프. 광복을 하니까 해외에서 동포들이 들어오고 있죠. 특히 해외에서 광복을 하자마자 들어오는 거. 다음 부산으로 피난 가는 게 되겠죠. 피난길이 되겠습니다. 피난 6.25. 자, 그 다음 요게 이촌향도에 요 그래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서울에 모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일부 광산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하고 있죠. 요게 이촌향도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1990년대 이후에는 여기 화살표가 도시 서울에서 밖으로 나가고 있는 화살표가 보이죠. 이 화살표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학교 시험 칠 때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화살표들, 이런 화살표 위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빠져나가고 있는 화살표, 부산에서 양산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부산에서 김해로 빠져나가고 있는 이 화살표가 나오면 무슨 현상이다? 역도시화 현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그래프 순서 맞추는 문제가 아마 진짜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이 그래프 위주로 공부를 해 두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문제 확인해 보시고, 학원에서 다음 주에 나가는 교재 거기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문제를 좀 100문제 정도로 탑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학원으로 항상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